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의 남간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실기 파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식사 시에 유의해야 될 사항도 여러분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특히 편마비 환자인 경우에 일반적인 유의사항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면 식사 전과 중에는 식욕을 감퇴시키는 처치나 치료는 하지 말아야겠죠. 뻔하겠죠. 그쵸? 그리고 물로 입안을 헹구는 등 구강간호를 실시하면 아무래도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식욕을 촉진할 수 있겠죠. 되도록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당연히 좋지만 급속 이동 증후군의 경우에는 배횡와이로 식사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것도 자주 출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시 특수한 도구를 이용해서 식사에 도움을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가능하면 환자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혼자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여러분이 도와줄 필요는 없잖아요. 자가 간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혼자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 환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방법입니다. 편마비가 있는 환자의 경우, 편마비, 건강한 쪽으로 식사를 해야 되겠죠. 건강하지 않은 쪽으로 연화를 하거나 그럴 때 흡인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한 쪽으로 저작도 하고 삼키는 것도 건강한 쪽으로 삼키셔야 돼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턱을 앞으로 약간 당겨서 식사하는 게 기도의 흡인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턱을 앞으로 당기고 살짝 굴곡을 줘서 식사하도록 교육하셔야 돼요. 연화곤란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신맛이 강한 음식 같은 경우에 침을 많이 흘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흡인의 위험이 있어서 제한한다고 하고요. 묽은 액체는 어느 정도 점도를 가진 음식보다 확실히 흡인의 가능성을 높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연두부 정도의 점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연두부 정도의 점도를 생각하시고 그와 비슷한 점도의 음식들이 여러분 시험에 답안으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식사 시 유의사항도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 항상 많이 나오는 온요법, 냉요법, 항상 나오는 기출문제죠. 목적은 온요법의 경우는 저체온을 회복하는 거고 통증 경감도 있고요.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우려이나 부종을 감소시킬 수 있고 혈관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순환을 촉진하죠. 그러므로 상처 치유를 도와줄 수도 있고 몸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국소적 긴장 완화 효과도 있고 관절 역시 이완시킴으로써 운동 증진, 진행 중인 염증 반응을 촉진. 그래서 보통 염증 환자의 경우에는 온요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염증 반응을 촉진하기 때문에. 하지만 치료적으로 환홍을 배출해야 될 경우도 간혹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다래끼죠. 다래끼. 다래끼의 경우에는 환홍을 시켜서 빨리 배출시키는 게 치료법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래끼에서는 온요법을 적용한다는 게 여러분 시험에 답으로 나왔었어요. 다래끼는 전문용어로 맹립종으로 여러분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맹립종 기억해 두세요. 온요법이 유일하게 답으로 나왔던 경우거든요. 그래서 맹립종, 이럴 경우에는 환홍 배출을 위해서 온요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금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증 부위에는 보통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출혈의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겠죠.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출혈을 더 증가시켜요. 개방 상처의 경우에도 감염이나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사용하지 않고 의식이나 감각 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 화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기시 된다고 합니다. 온요법의 주의사항은 냉요법의 주의사항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온도 정도만 다르지 그 외에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시면 물 주머니 온도는 50도 전후. 책마다 조금 달라서 어떤 책은 48도에서 56도 사이, 어떤 책은 46도에서 52도 사이, 대략 이 정도가 나와요. 여러분이 이런 디테일을 외울 필요 없이 그냥 50도 전후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채우느냐, 반에서 3분의 1 정도 채운다. 가끔 3분의 2 정도 채운다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3분의 1을 완전히 배제하지 마세요. 보통은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나오지만 3분의 2도 여러분 시험에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을 완전히 오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이렇지만 3분의 2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 두시고 넘어가시고요. 평평한 곳에 놓고 입구 쪽을 밀어서 공기를 제거. 공기가 있으면 열 전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공기를 꼭 필히 제거해 줘야 되고요.
거꾸로 들어서 물이 새는 경우 화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너무 뜨겁기 때문에 컵이나 방포를 싸서 제공해야 돼요. 여기 역시 책마다 좀 달라서 어떤 책은 15분에서 20분, 어떤 책은 20분에서 30분 적용한다고 돼 있어서 조금 폭넓게 15분에서 30분 적용한다고 알려드리고 있고요. 네, 물이 식으면 당연히 교체해줘야 되고, 사용 후 물을 빼고 물기를 닦아서 그냥 보관하면 됩니다. 이런 건 시험에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냉요법의 목적은 뭐냐? 고체온의 체온을 떨어뜨려서 체온을 회복하게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겠고, 역시나 통증과 염증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기전이 다를 뿐이지, 차갑게 하면 통증이 좀 줄어드는 걸 여러분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온요법은 염증을 촉진했지만 차갑게 함으로써 염증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염자 부위에 24시간 이내에는 통증과 염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냉요법을 적용하고, 이후에는 온요법을 적용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그 부위의 치유를 도와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24시간 이내에는 냉요법, 염자 부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갑게 유지하기 때문에 부종이나 우려를 예방 감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혈관 수축작용으로 지혈이 될 수도 있고요.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되겠죠. 수축돼 있으니까. 그리고 통증을 줄여들기 때문에 국소마취 효과도 조금은 있을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온요법의 목적이나 냉요법의 목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따뜻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차가웠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크게 기억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디테일을 외우시기보다는. 금기의 경우는 아까 혈액 수축작용이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 환자에게는 당연히 사용하지 않겠죠. 감염 문제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의식 감각 장애도 역시나 잘못해서 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 X. 어린 노인 빈혈 환자도 의사 표현이라는 게 잘 안 될 수 있고, 빈혈 환자의 경우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산소 전달이 용이하지 않겠죠. 그래서 빈혈 환자의 경우에도 보통은 금기시 된다고 합니다. 주의사항은 위에 온요법이랑 거의 비슷하죠. 이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위에 부분만 좀 보시면, 얼음을 잘게 깨서 넣어줘야 닿는 면적이 훨씬 넓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잘게 깨어서 넣어주는 거,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채우고 물을 조금 넣어줌으로 인해서 냉효과가 더 높게 작용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조금 넣어주고 공기는 당연히 제거해줘야 되고요. 위에 온요법에서 이미 설명드렸죠. 나머지 주의사항은 온요법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난청 환자의 의사소통 문제도 간간히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럼 난청의 종류는 뭐냐? 소음성 난청, 노인성 난청, 전도성 난청도 있고, 신경성 난청도 있어요. 신경성 난청. 이거 구분해 보시면, 소음성 난청은 여러분 시험에 직업병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오랜 시간 일하면서 청력이 저하되는 질환. 노인성 질환은 태화로 인해서 와우의 기능이 떨어져 생기는 질환이에요. 둘 다 고음, 고주파를 잘 못 듣기 때문에 원인만 다르지 둘의 의사소통 방법은 똑같아요. 고음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중저음으로 대화를 한다는 거죠. 중저음.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중저음. 꼭 기억해 두시고 또박또박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이상하게 전화상으로는 큰 목소리예요. 전화상으로는 큰 목소리 기억해 두세요. 예외사항이죠. 보통은 중저음이지만 전화상으로는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이야기한다. 이렇게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십시오. 전도성 난청은 소리가 웨이도에서 와우까지 잘 전달되지 않아 생기는 질환이랍니다. 그래서 중이염이나 고막천곡이나 웨이도 폐쇄, 그러니까 이렇게 웨이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막히거나 혹은 고막의 문제로 여기에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성 난청이라고 해요. 전달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신경성 난청은 뭐냐? 청신경이 있는 곳이 여러분 달팽이관이잖아요. 이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어서 잘 못 듣는 것을 신경성 난청이라고 해요. 큰 의미로 보면 이 두 가지도 신경성 난청에 포함될 수 있겠죠. 태화나 심한 소음 때문에 와우의 신경이 좀 손상됨으로써 올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도 신경성 난청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전도성 난청, 신경성 난청을 여러분이 좀 구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차 검사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있지만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고득점을 좀 노리시는 분들은 외워두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웨버 검사가 뭐냐? 여러분, 말발굽 같이 생긴 이 음차 있죠? 이 음차를 가볍게 진동시켜서 머리 중앙에 딱 대면 어떻게 들리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 위에 딱 이 음차를 올려놔요. 그러면 이쪽에서 잘 들리냐, 이쪽에서 잘 들리냐, 뭐 이런 걸 구분하는 검사가 웨버 검사고요. 린네 검사는 진동하는 음차를 유향돌기가 어디냐? 여러분 귀가 이렇게 있으면 귀 뒤쪽에 유향돌기가 있어요. 요렇게 생겼다고 해서 유향돌기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 부위에 음차를 놓고 안 들리게 됐을 때 이제 여러분 웨이 바깥에 1, 2cm 떨어진 위치에 대고 음을 듣게 되는 검사. 보통은 이 뼈에 대는 걸 골전도라고 얘기하고, 이 웨이에서 듣는 걸 공기전도라고 얘기해요. 골전도보다 공기전도가 좀 더 길어야 정상입니다. 이 유무를 보는 게 린네 검사예요. 그럼 난청 환자의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느냐? 이름을 불러서 주의를 집중시킨 다음에 얼굴을 바라보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말하는 모양을 보고, 그나마 여러분 입모양을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얼굴을 바라보고 말해야 돼요. 빛을 등지면 여러분이 빛 때문에 음영이 져서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빛을 등지면 안 되고요. 입을 가리는 것도 안 되고, 먹거나 씹으면서도 입모양을 잘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좋지 않겠죠. 여러 명이 한꺼번에 말하는 경우에도 혼란스러울 수 있고, 그래서 한 사람씩 말하도록 하고, 되도록 짧고 명확하게 말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천천히 정확하게 억양과 표정을 살려서 말하는 것도 상대방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소음성 노인성 난청의 경우에는 중저음으로, 유선상으로는 크고 또박또박하게 시험에 엄청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주변 소음을 줄여서 조용한 환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집중도 잘 되고,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도 환자분이 더 잘 들을 수 있겠죠. 대부분은 상식적인 거고, 일부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 부분 정도만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